자, 결집치 처리는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자, 표준화까지 할게요. 자, 표준화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테스트 데이터랑 분리를 먼저 해야겠죠. 그럼 분리하기 전에 먼저 합쳐야겠네요. 학습, 테스트, 분리할 건데, 가만히 있으시죠. 이러면은, 상관없겠다. 범주랑 수치 합할게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학습 데이터로 먼저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각자 적용시켜도 되긴 해요. 이거는 그냥 개인의 기호에 맡겨도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얘랑 옆에다가 뭘 합쳐야 된다? 아까 mtrain, 카테, encoded. 얘를 to array까지 하셔야 돼요. 아, 잠깐, 이거 아니다. 요거였죠, 죄송해요. mtrain, 카테, 원핫. 이거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 바꿔놨으니까 요거 두 개 붙이려면은 concatenate 하시면 됩니다. pd.concat.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붙으니까 axis를 1로 잡아주셔야 좌우로 붙습니다. 자, 그럼 mtrain 원핫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표준화 시켜줄게요. 표준화 시키기 전에 분리 먼저 해야죠. 자, 요거는 아까랑 똑같이 트레인 테스트 플릿 쓰시면 됩니다. 타깃은 아까 뽑아놨죠, 저희가? mtrd라고 할게요. mtsd, mtrt, mtst. 이거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이제? 학습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정답,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답.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표준화. SS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fit transform.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는 fit 빼주세요. 표준화할 때 fit은 학습 데이터에만 해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표준화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numPy로 바뀌었기 때문에 판다스처럼 쓰시면 안 되고. 네,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제 학습시키고 결과를 한번 볼게요. 아까는 저희가 다낭회기 했을 때는 이제 이 정도였고요. 다중회기. 이렇게 하시면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그죠? 64점. 테스트에 대한 점수도 학습 점수랑 비슷하게 63점. 학습이 잘 된 것 같고, 과대적합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한 64% 정도라고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출 확률이 64%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를 보려면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보통 R2라는 점수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R2라는 방식인데 얼마나 잘 설명하냐, 얼마나 데이터의 모양이랑 비슷하냐를, 회계선이랑 데이터 모양 얼마나 비슷하냐라는 걸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요거를 또 많이 써요. RMSE. 이게 이제 줄임말인데 루트, 민, 스퀘어, 에러. 이게 뭐 표준 오차 평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 회기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본질은 이거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선 하나 그었으면 요거 실제 데이터와 회기가 예측한 거에 대한 오차잖아요. 이게 오차죠. 얘도 오차고. 그래서 이제 이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진짜 우리가 수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선일 때와 녹색 선일 때 얘네들의 오차합은 다 다를 겁니다. 아마 하얀색이 오차가 제일 적을 거고 초록색이 오차가 제일 크겠죠. 오차 값이 크면 안 좋은 거예요.
오차값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RMSE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자, 매트릭스라고 해서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요 mean squared error라는 함수에다가 자, 뭘 넣으면 되냐면 예측 실제값과 예측값 이 두 개의 오차값을 평균 내는 겁니다. 제곱해서 스퀘어가 제곱, 미니 평균, 에러가 오차예요.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다. 요거와 요거의 오차를 자, 그럼 실제값은 뭡니까? 자, 이것도 두 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실제값과 예측값이죠. 실제값은 요거예요, 여러분. MTRT. 진짜 집값. 예측값은 어떻게 왔죠, 여러분? 프리딕트 해야죠, 프리딕트. LR2. 이 모델이 학습한 걸 바탕으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주면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프리딕트 리절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얘를 5개만 꺼내볼 건데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일단 5개만 한번 진짜로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MTRT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집값이고요. 이게 모델이 예측한 값입니다. 요거 얼추 비슷하죠. 요거랑 요거는 조금 가격 차이가 납니다. 요거랑 요것도 가격 차이가 좀 나고요. 얘랑 얘랑 많이 차이 나죠. 얘랑 얘랑도 꽤 많이 차이 나고. 그러니까 예측의 정확도가 진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그럼 얘가 평균 어느 정도의 오차를 내는지를 이제 요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측값은 요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곱을 한 이유는 음수를 없애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슷한 값으로 돌리려면은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제곱을 없애줘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numpy에서 sqrt라는 함수로 제공을 해요. 스퀘어 루트라는 제곱근 함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면 68,61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에 평균 68,00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를 이 68,000 정도의 차이를 내가 감안할 것이냐 68,000 정도의 오차를 이 모델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 정도를 내가 안고 가도 되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보시면 되냐면 실제 집값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보시면 돼요. 분포란 얘기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히스토그램입니다. 물론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박스 플러스로 가도 돼요.
자, 그럼 두 개 다 써볼게요, 역시. 자, 내가 궁금한 건 뭐다? 집값이잖아요, 타겟. 타겟은 1차원 배열이라서 데이터로 할 필요 없이요. X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가 어디에 많이 몰려있냐면 여기 많이 몰려있어요. 10만과 20만 이 근처에 많이 몰려있어요. 대부분. 이걸로도 조금 잘 안 보인다 싶으면 박스 플롯. 이 박스가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12만에서 27만 정도 사이에 대부분의 집값이 몰려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12만에서 27만 사이 집값이 대부분. 그럼 여러분 여기서 6만을 빠지면 이거 절반 빠지는 거거든요. 오차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12만, 원래 12만짜리에서 6만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오차인 거죠. 만약 120만원과 270만원 사이에서 6만 정도면은 굉장히 작은 오차지만 12만과 27만 사이에서의 6만의 오차는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써먹지 못한다 이거. 오차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12만으로 잡아볼까요? 이거 평균으로 20만이라고 잡아볼게요. 평균 20만이라고 했을 때 자, 20만에서 한 6만 정도 빠지면 0.7인데 아까는 거의 7만에 가까웠으니까 0.65 정도를 곱하면 13만 정도가 나오는데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아까랑 이 수치가 비슷하죠. 65% 정도밖에 못 맞춥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을 만드실 때 이제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집값이 12에서 27만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오차까지 허용할 것이냐. 나는 10만에서 25만 사이면은 20 정도면은 나름 잘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차를 최대한 2만 내로 줄일 거야.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신 다음에 그 결과에 맞는 모델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20만에다가 곱하기 한 0.9 정도 해볼게요. 자, 그럼 18만, 2만 정도의 차이가 나죠. 실제 값과 내가 예측한 값에 2만 정도가 차이 나는 게 90%의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90% 이상의 확률로 집값을 맞추고 싶다. 신뢰도를 90%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2만 이 민 스퀘어드 에러 값이 2만 밑으로 나오게 학습을 시키셔야 돼요. 보통 많이 쓰는 신뢰도가 0.95잖아요. 만 정도. 이거 만 정도 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사실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쓰려면 95%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80% 정도로 해가지고 예측할 때마다 막 빗나가는 모델은 아무도 쓰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다? 95%까지는 좀 힘들 것 같으면 90% 내외인 2만
요 값이 2만 언저리 나오게 해보자라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